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통의 시간 49번째로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두서없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자격증 공부를 하든 아니면 취업 채용에 관심이 있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던 여러분들께서 좀 요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에 좀 뭔가 이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거로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닐 적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시험 범위나 아니면 교과 과정을 이제 충실히 이행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제가 말하는 이상입니다, 이상.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은 다 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나 아니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정해 주고 이 시험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하면은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100 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이 생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인 거고 자격증도 똑같아요. 남들은 뭐 문제답만 외워 관연도만 봐. 관연도 뭐 기출문제 5개년 거 아니면 10개년 거 해 갖고 문제를 반복적으로 돌려. 그리고 문제답만 봐. 어떤 사람은 그게 뭐 7 일이나 따더라. 아니면 일 주일 만에 2주 만에 따더라. 아니면 한 달 만에 따더라. 막 그래요. 그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는 대학교 졸업만 하면 아니면 나 전문대 졸업만 하면 아니면 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난 취업이 될 줄 알았어. 그거는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나 그 토익 점수 높이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막 여러 개 가지고 있어. 그것도 이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취업을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성적도 좋고 그러니까 학점도 높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몇 개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토익 점수도 있고 오픽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 근데 취업이 안 돼.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취업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스펙이 이 정도로 남들이 얘기하는 수준으로 다 맞췄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것도 제가 보는 건 이상입니다. 이상. 예. 이상인 거고 인제 지금서부터 제가 인제 그 현실을 말씀을 드려요, 현실. 현실 자격증 수십 개 가지고 있어도 취직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학점 좋고 학점 좋고 그다음에 뭐 토익도 가지고 있고 오픽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뭐 토익 스피킹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턴도 했고 해외 경험도 있어. 해외 교환 학생으로도 갔다 왔어. 근데 취업이 안 돼. 그건 현실입니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스펙은 막 높아 갖고 나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 목에 힘이 많이 젖어 있어. 그거 나는 내면 될 것 같아. 근데 떨어져. 그거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남들은 7일 만에 공부하고 문제답만 외워 갖고 붙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남들은 7일 만에 막 몇십 개 몇백 개씩 막 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막 다른 데 보니까는 뭐 자격증 뭐 일 주일만 하면은 뭐 기사근 기능사건 뭐 다 딴다고 얘기를 해. 그래 나는 몇 개월을 공부해도 왜 안 되는 거야?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을 여러분들께서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취업 전망이나 이제 채용 전망 관련된 자료들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제 그 댓글을 이제 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댓글을 달 적에 인제 댓글을 보면서 제가 사실 놀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의도가 아닌 다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유튜브 영상을 작년도 3 월서부터 시작했을 적에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적에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아 갖고 제가 인제 약간 좀 좀 이게 상처를 막 받고 막 그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취지는 인제 사회 초년생을 가지고서
이제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물을 팩트 있게 알려주는 거. 이상을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상을, 현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현실을. 근데 이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분을 못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대학교만 졸업했다고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 자격증이 수십 개 있다고 해서 취업에 100%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인력 풀이 넓어지게 되면은 회사는 사람을 골라갈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 뽑는데 몇천 명이 덤벼. 그럼 거기서 골라가잖아요. 골라갈 적에 고스펙자만 골라가는 게 아니라 추려내요. 그 채용 공고에 맞게끔 추려낸다는 거예요. 추려내고 거기에서 이제 면접자를 몇 배수로 이제 선정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실제 인적성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인성 면접도 보잖아요. 실무진 면접도 보고 그다음에 인성 면접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스펙이 높다라고 해서 자만할 필요 없고 스펙이 낮다고 해서 쫄 필요 없어요. 쫄 필요 없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상과 현실을 좀 구분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 전략을 짜셔야 돼요. 전략. 예?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격증만 공부하고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자격증만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러 분야 갈 거를 고민을 하고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게 그 신입한테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자격증이 많이 있고 학점이 높고 영어 점수가 높으면 뽑혔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도 사람들을 수십 년간 뽑다 보면은 누적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키워주니까 다른 데 연봉 높여서 가더라. 아니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니까 자꾸 따져 싸더라. 그리고 윗사람과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 자꾸 막 안 좋게 얘기하고 비하하고 하면서 또 금방 뛰쳐나가더라. 그다음에 좋은 학교 뽑았더니만은 단체 행동하고 단체로 나가더라. 뭐 등등등 자료들이 막 취합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들은요. 기업에 대기업이나 이게 중견기업의 이 사람들은 자기 회사에 오래 있고 책임감 가지고 내가 시키는 일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뭐 나오지 말았는데도 알아서 나와서 해 주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현재 이제 남아 있는 윗사람들과 지금 현재의 젊은 층과의 그게 어떻게 보면 갭이에요. 생각의 갭.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회사에 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에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연도별로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2000 년도 이때의 교육 시스템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50 년대, 60 년대, 70 년대 막 초반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특히 60 년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에서 책임감, 회사의 모든 거를 걸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회사에서 나가라, 퇴근을 일찍 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해요. 그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고스펙자가 예를 들어서 면접 볼 적에 똘랑똘랑했던 사람이 나중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 윗사람과 자꾸 트러블이 생겨. 그런 것들이 인사나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자꾸 이제 VOC가 들어가는 거죠. VOC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대기업들은 데이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적성이나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직 문화의 생활이 이제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툭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자꾸 이제 사람들을 채용할 때 계속 고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스펙자라고 해서 취업이 100% 보장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예전에 자격증을 걸면은 뭐 전기기사 따면은 뭐 취업 확정되더라. 그다음에 뭐 데려가더라. 뭐 기술사 따면은 막 모셔가더라.
그거는 다 보면은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인력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구태를 빨리 벗으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다음에 자격증. 자격증은 정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짧은 시간 단기간에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막 몇 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자꾸 이제 여러분들은 인제 자격증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이거를 보다 보면은 자꾸 책을 보다 보면은 이제 물리는 거야 이게. '이걸 내가 언제 봐 이거. 지금 1 시간 동안 푼 게 한 문제도 못 풀었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7일 만에 땄다는 거야. 문제답만 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 그 FM대로 공부해라." 갖고 뭐 서브 노트도 만들어라. 아니면 체계적으로 좀 이해하면서 해라. 어떤 사람은 몇 개월씩 걸리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한다고 하면서 막 그 얘기하더 막 저기 막 설명을 하더라. 제가 영상에 자격증 공부하는 방법에서 영상에 제가 문제답만 외워도 되지만 문제답을 외우고 나면은 나중에 현장 가면 써먹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 계산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답만 외운 사람이 뭘 알겠어요. 자격증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뭐 계산서를 하나 못 보는데 예? 이해도 못하고 그냥 문제답만 외워 가지고 간 사람이 예? 뭘 그 실무에 응용을 하겠습니까? 예?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격증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인제 자격증을 7일 만에 붙는 사람과 못 붙는 사람 아니면 짧은 기간에 붙는 사람과 못 붙는 사람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 인제 이 영상을 또 보면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물론 있지만은 이건 제가 제 주관적인 생각일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이 초등학교 때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공부한 과정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공부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닌 거라는 사람이 있는 거라는 거죠. 뭐 저기 수학에 적분, 미분 다 할 줄 알아. 뭐 삼각함수 다 할 줄 알아. 뭐 단위 같은 거 다 볼 줄 알아. 뭐 유체역학도 기초적인 거 배워 가지고 이해도 빨라. 화학 공식도 그 배워 가지고 그걸 머릿속에 다 깨고 있어. 분자기호도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이 자격증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마 책들을 되게 단기간에 외우는 게 숙달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막 공부를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그다음에 또 집중력이 어떤 사람은 이만한 책을 하루만 보는데 나는 뭐 몇 주씩 걸려. 그러니까 집중력인 거예요, 집중력. 예? 이 세계가 그 자격증을 짧은 시간에 딴 사람과 같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현실을 이거는 이상인 거예요.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 제가 봤을 적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인제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짧은 시간에 관연도 5 년도만 보고 붙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뭐 10 년치 보고 붙은 사람이 있어. 이게 개인의 그 지적 소양과 집중력과 암기력의 차이점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예? 천차만별. 그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적용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부할 적에 그냥 제대로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은 보면은 계속 저는 좀 알고 공부하라고 시간을 두고 알고 공부하라고 해요. 그런 자격증을 수십 개 가지고 있은 분들 뭐해요. 어차피 자격증은
뭐 100개를 가지고 있고 1000개를 가지고 있고 이래서 막 가지고 있어도 써먹을 수 있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기 사람 안전 기사 저기 그 위험물 산업 기사 가지고 있어 위험물로 취업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가스 기사나 산업 기사나 가스 기능 장애나 기술사를 가지고 있어. 2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실제 써먹는 거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스로 선임이 돼 버리면은 위험을 다른 선임을 못 걸게 법으로 막아 놨어요. 물론 자격증이 많이 있으면 도구라고 제가 예전서부터 강조했죠. 도구가 여러 개 있으면 나는 꽃갱이도 가지고 있고 삽도 가지고 있고 전기 드릴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망치도 해머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작업을 할 적에 더 빨리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정도뿐인 거지 이게 자격증이 막 많다라고 해서 자격증이 혈안이 돼 가지고 막 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필수 자격증 제가 영상에 올린 소방이나 전기나 뭐 이런 관련 필수 자격증만 따 놓고서 가족과 생활을 영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뭔가 칼퇴근하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좀 접근을 해서 회사의 업무를 조금 더 집중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장래에 좋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말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점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와이셔츠 딱 입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원증 딱 꽂고 그다음에 좋은 책상에서 좋은 사무실 환경에서 일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다 보니까 실제 인제 뭐 다른 일을 할 적에 뭔가 인제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봤던 드라마에서 봤던 이런 현장이 아니고 이런 사무실이 아닌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좀 자유스럽게 일을 하는데 여기는 군대 문화도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 문화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상명하복 관계가 있고 뭔가 윗사람과 식사하러 가면은 숟갈 내가 놔둬야 되고 그다음에 꼭 윗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과 회사와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정이야 엄마 아빠가 다 이해하죠. 우리 애들 이쁘고 내 새끼 최고지. 근데 그 회사는 회사의 사익을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고용이 됐어. 고용 계약서를 써. 예? 연봉 계약서를 쓰고 고용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준수하기를 서명을 해요. 예? 그러면 회사에 득이 되도록 일단 해야 될 거잖아요. 물론 저기 여가 시간을 이제 보장하면 되지만은 일이란 게 직원들이 여유 있게 일을 가져가면서 회사가 운영을 하진 않습니다. 인력을 여유 있게 가지고 항상 저스트하게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서 인제 하고 프로젝트가 인제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1-2명 뽑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정도지 대기업들은 이제 몇십 명씩 충원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저스트하게 운영을 해요. 인력을 많이 뽑으면은 고정비가 계속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게 부담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일당 100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경영진에서 만들려고 할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채용풀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 현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립을 하셔야 돼요. 전략. 내 전략이 뭐야? 난 자격증만 따고 토익만 따고 남들이 하는 이 정도만 하면 이거보다 한두 개 정도 더 많이 하면 돼? 점수를 좀 더 올리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건지 자격증은 몇 개를 딸 건지 학점은 몇 점을 목표로 할 건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졸업을 했어. 근데 취업이 계속 안 돼. 그러면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떨어질까?' 서류 전형은 잘 되는데 면접에서 자꾸 떨어져.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이거를 자꾸 현실의 이상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꿰뚫어 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머릿속까지는 못 가지만 그 사람들의 업무 분위기를 알고 그 회사의 조직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관련된 선후배나 아니면 카페 뭐 뭐
취업 보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인제 남겨 놓으면은 인제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인제 인터뷰나 그 신입생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인제 분야별로 자기 업무 소개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위기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은 여러분들이 인제 대학교 그 4 학년도 4 학년 되고 취업 시즌이 되면은 인제 변신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인제는 엄마가 밥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가면 엄마가 자동적으로 밥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인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실제 사회인으로 나가는 첫발을 디딛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이상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씩 인제 그 경험을 쌓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라는 게 바로 그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자격증은 몇 개, 점수는 뭐, 토익은 뭐, 학점은 어느 정도, 나는 여기 지원을 할 거고, 대기업군에서는 여기 지원을 해볼 거고, 이 업무가 나한테 적성에 맞아서 여기로 갈 거고, 안 되면 중견기업에 여기를 갈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여기로 갈 거다. 그리고 요 중간에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뽑으니까 요것도 같이 한번 준비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상 취업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력서를 채용 공고를 보다 보니까는 뭐 전기에 산업안전기사 있는 사람 뽑는 게 추이다. 그러면 나는 취업 활동을 하면서 산업안전기사를 따겠다. 아니면 위험물 산업기사를 따겠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가지고서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채용 활동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인제 질문 중에 인제 이런 인제 글로 인제 질문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이거는 내 그 소통의 시간에 보면은 학력 경력에 대한 강의 내용도 있어요. 거기에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박사, 그러니까 학자가 아닌 이상은 뭐 학사까지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학사까지만 나와도 상관없고, 뭐 좀 더 공부해 보고 전문을 좀 알겠다 그러면 석사. 학자가 되지 않고 연구원이 되지 않는 한 뭐 석박사를 할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벤치 잡는 일을 뭐 학사라고 안 하나? 예? 대학교 나온 사람이 취업이 안 되면은 실제 운전도 하는 거예요. 대리도 뛰는 거고.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맞는 레벨에 있는 데를 채용 공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건가? 예? 그래봤자 계속 떨어져. 그 몇 년을 그 시간 보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번 봐 보세요. 남들은 막 어디든 다니고 있는데 나만 이래.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피해 의식이 발동이 되고. 예? 어떤 게 더 건강한 생각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인제 현실을 좀 아시고서 좀 진행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나는 예전에 학생 때 이제 자격증 못 따 갖고 직장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 그래 갖고 회사를 잠깐 사직하고 이직하는 기간에 몇 개월을 텀을 둬 가지고 이제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더 안 되더라. 그래서 직장 다니고서 인제 다시 재채용을 하고 이직을 해서 재채용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인제 자격증 공부를 하니까 더 잘 되더라." 그게 현실인 거예요. 이상일 적에는 뭐였었냐면은 자격증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건데, 뒤에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식솔이. 예? 식솔이 있는데 막상 내가 그만두고 나니까는 가족들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야. 그 가족들도 표정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야.
돈이 계속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가족이라는 게 학생 때랑은 다른 거잖아요. 가장이 되면은 뭔가 수입을 계속 벌어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이런 말씀을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좀 들었는데 그 뭐 이상과 현실을 내가 뭐 좀 두서없이 막 계속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그 이상과 현실을 좀 깨우치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예. 저는 이런 그 얘기도 들었어요. 위에 앉아 있는 임원은 아니 저기 부장은 고졸이야. 공학교 고등학교 나온 고졸이야. 근데 신입사원들은 전문대나 대졸 나온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럼 그러면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고졸인 사람을 무시할 거예요? 그 무시하라는 법이 있나요? 나보다 현장 경험이 많고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이 사람은 뭔가 그때 당시 인제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어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 부지기수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현 시점에 인제 젊은 친구들이 90 년대생 뭐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적에도 주임원사가 중졸인 사람도 있었어요. 예. 뭐 "군대랑 뭐 지금 현재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중졸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계급이 깡패고 군대에선 계급이 깡패라고 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선 직급이 깡패라고 하는 건데요. 회사에서도 사장이 아무나 뭐 부장시켜 주고 아무나 뭐 임원시켜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로열티 그다음에 이 책임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부장을 달아 주고 임원을 달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학력이 높다고 해서 인제 그 사람들을 뭐 저기 뭐 대학교 물도 못 먹었는데 이런 거는 인제 제가 보기엔 좀 구태인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 가 보면은 뭐 아닌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현장 바닥에서 굴러서 워낙 되게 다양하게 일을 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합니다. 물론 내가 작업하진 않지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저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그런 일들을 해 봤기 때문에 얘기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구나. 그러니까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그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판단을 제가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렇게 막 스펙이 막 엄청나게 막 높다고 해서 힘주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이게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라도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좀 남아서 같이 고참들이랑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이게 한다면은 뭐 내용을 모르고 가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 저기 뭐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뭐 내치겠어요. 아닌데도 물론 있겠죠. 예 내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아 우리는 아닌데요."라고 하는데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다 정형화돼서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인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빨리 여러분들께서 눈을 뜨고 이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남들과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친구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잘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가져가요. 그다음에 이게 자꾸 이게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뭐든 안 돼요. 이게 시크릿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긍정의 마인드가 자꾸 긍정의 기운을 모으는 거예요. 부정의 마인드는 자꾸 부정의 그 기운을 모아 가지고 한다는 게 그 큰 요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이렇게 좀 뭐든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